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장 오전에 갭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장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갭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 흐름을 보였다가 하락하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장에는 또 장대 양봉이 올라오는 강력한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좀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러한 장대 양봉 올라간 종목을 어떻게 찾아서 매매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테니까요. 1시간 잘 들으시면서 매매 기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일 시장 갭 하락하면서 종가 마감은 0.4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결국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끝나고 나면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이러한 수급 주체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약했었던 거는 기관 외국인이 대단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결과론적이라는 얘기죠.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이 순간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고점이 10시 30분경쯤에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시간대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지금 시장은 상승세입니다. 매수. 지금 시장은 하락세입니다. 매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큰 흐름을 말씀드려요. 주식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지 내 개별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시장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또 추천한 종목을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 타이밍에 제가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선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냐? 어제 10시 15분 고점에 대한 부분, 자, 고점, 그리고 1시, 2시 넘어가면서 고점 형성하죠. 이거에 대한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았더니 무슨 일이에요? 오늘 10시 15분 때 뭐예요? 이미 고가에 대한 상승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노란톡방에 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기관이 어떻고 외국인이 어떻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고 매수 금액이 어떻고, 네, 주체별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섹터가요? 이 종목이 어떻고요? 이 종목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들만 알면 돼요. 근데 심플하게 가야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매수야 매도야. 그 이야기만 해드립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많은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자, 시장은 하락하니 조심해라. 상승하니 상승을 즐겨라. 상승장일 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고요? 아니,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종목을 추천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좋은 종목을 딱 집어주는 게 바로 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시장을 말씀드리고, 자, 조심할 포인트, 저 타이밍에 지수 우량주 블루칩을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10시 15분 넘어간 시점에서 내 종목을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LG화학, SK텔레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그런 큰 회사들, 그게 지수 우량주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10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저 그림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 인플레이션이 됐더니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그죠?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별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이슈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뭐합니까? 다 주가가 반영된 이후에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미래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라는 거는 주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뉴스로서의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시간으로 가장 선행해서 매수와 매도를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게끔 결정짓는데 주요하게 결정짓는 인자가 뭐냐? 바로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차트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싸움을 합니다. 매 순간 다퉈요. 그리고 누군가 이깁니다. 매수세가 이기면 주가 상승, 매도세가 이기면 주가 하락입니다. 심플하게 접근해야 되죠. 그게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명품은 심플하지만 럭셔리하죠. 주식 별거 있습니까? 올라가면 매수, 떨어지면 매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 심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는요 실적이 어떻고요, 네 올해 수출입이 어떠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이익이 얼마큼 났어요, 실적 대비 저평가됐어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이러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십시오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순간 매수 매도를 결정짓는데 중요 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좋은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회사의 주인, 주체 세력, 관계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어요? 팔겠어요? 사죠.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종목을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상한가예요. 자, 어제도 그랬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게 운일까요? 오늘 시장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두 종목, 어제 추천했던 두 종목 오늘 15%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도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한 6종목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자,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드립니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강한 아이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있어요. 속도를 붙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붕 하고 갑니다. 오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못 멈추죠. 주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매집이 됐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거야. 마켓메이커가 스타트를 딱 끊었어요. 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시장의 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한가 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노란톡방에 어떤 종목 얘기했어요? 두 종목 얘기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같습니다. 깨끗한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메이저가 그 종목을 샀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천한 그 두 종목이 어떤 회사냐? 저에게 물으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섹터며 어떤 제품을 사고 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종목이 상한가 같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아래에다 여러분들을 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이 회사는요, 퍼가 어떠고 BPS 어떠고 에비타가 어떠고 해서 가치가 저평가됐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매수합시다. 이런 얘기 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러한 타이밍에 대한 것, 시장이 하락을 해도 강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 콕콕 집어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저 김지영이 노란톡방에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내일부터는 정말 빵빵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도에 3,000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며 1,000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내 1,000스닥을 회복하며 시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은 아주 강하게 가는데요. 그 강한 종목 누가 알려주냐고요? 바로 김진영 대표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상한가 가는 종목 오늘 오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두 종목이나 알려주셨는데 SCM 생명과학 그리고 에코캡 두 종목 다 깨끗하게 빵빵한 30% 상한가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어저께 저희가 오전에 상한가 가는 종목 두 종목 알려드렸는데 그 두 종목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유진 로봇이 22% 그리고 세종 메디칼이 19%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중장기 종목도 있죠. 이현제약이 14%까지 상승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도 했는데 시청자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 상담해 주셨습니다. 고바이오랩이죠. 저희 대표님께서 좋은 흐름 가져갈 거다라고 어저께 11시에 생방송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놀랍게도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이 종목들 받아보지 못해서 나는 아직도 계좌가 너무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 나는 이 종목 말고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큰 QR코드 보여드릴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화면 가득히 찍어주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링크 영어로 떠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스팸 아니니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시면 내일 우리 상한가 가는 종목 같이 한번 잡아보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4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바이오랩 어제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용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께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대표님 모셔서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잘 QR코드 콕 찍어가지고 잘 들어오셨는지요? 자,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드립니다. 자, 사족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식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끝입니다. 네, 이유가 많다라고 하는 건요.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수해. 끝. 여러분들 제가 어제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란톡방 우측 QR코드 찍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바로 들어올 수 있으시고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이 실시간으로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2부에서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베팅하세요. 그냥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정말 장대 양봉이 빡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매수에 대한 의견, 매도에 대한 의견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매수한 종목이 올라갔어. 나 잘하지요. 이렇게 하고. 자, 종목 얘기했어요.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깨끗하게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사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찍으면 상한가 가다 보니까 네, 자신감 뿜뿜인데 근데 뭐 별로 아닙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시청자를 위해서 노란톡방에 안내드렸던 종목, 상한가 간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SCM 생명과학입니다. 차트 함께 볼까요? SCM 생명과학이에요. SCM 생명과학. 네. SCM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한가를 빡 갔어요. 네. 근데 SCM 생명과학은 무슨 회사냐, 여러분들? 지가 바이오겠죠, 뭐. 생명과학 붙었으니까 바이오 관련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연매출이 얼마이며 이익률이 얼마며 현금 자본 유보율 얼마며 부채가 얼마며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가치가 저평가되었네 이런 거 저 1도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정말 몰라요. 물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종목을 아침에 매수해서 어떻게 상한가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해?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기타 등등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면 이 회사 무엇하는 회사야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그 회사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매해 있어가지고 돈 버셨습니까? 돈 버셨으면은 박수. 하지만 돈을 벌지 못했어. 나 이 회사에서 잘 알아. 그런데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융을 전공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 친구들은 지금 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이제 임원급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친구야, SK하이닉스 나 주식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봐요. 아니 지금 임원이야, 여러분들. 제 친구가 임원인데 아니 자기 회사 임원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보너스로 주식을 받을래 말래를 또 결정하게 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실질적인 그 회사 사원 임직원이 그 회사 더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친구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회사 이 종목 있는데 이거 매수매도 어디에 해야 되지? 나 이번에 지금 보너스를 우리 사주로 받게 되는데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조언해 주죠. 야, 그거 받지 마. 지금 받으면은 너 상투야. 그리고 너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팔 수가 없어. 주가 올라간 상태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은 그거 아니야. 이런 조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회사에서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어땠어요? 이 회사는 실적이 어떠하고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떠하고 가치를 평가해 봤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고 각 증권사에 나오는 레포트를 보면서 목표가에 대한 계산치를 보고 현재 주가를 보고 이런 공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쯤으로 보이시나요? 예, 대단히 동안이시라고요? 20대라고요? 저 뭐 날라오겠습니다. 네, 제가 동안입니다. 동안인데 제가 올해로 주식한 지가 벌써 21년 차예요. 내년이면은 이제 22년 차가 됩니다.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21년 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자, 가치 투자 분석에 대한 공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회사 실적 포함해갖고 느드드드드드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공부도 대단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넘게 주식을 투자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다? 답은 무엇이다? 기술적 투자 분석이라는 얘기죠. 왜냐? 물론 회사의 가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이 회사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회사의 임원 혹은 정말 코어가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자가 아니라면 이 회사에 대한 존폐를 결정하는 혹은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선행하는 거는 재료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재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못한다? 못한다라는 게 팩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행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야죠. 왜? 재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니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걸 계속 파고들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선행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 종목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선행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코어가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왜 차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지 이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회사의 뉴스 재료 중요하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재료를 접하고 그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 여러분들 SCM 생명과학입니다. 저 무식한 전문가예요. SCM 생명과학 그냥 뭐 바이오 회사인가 보지. 바이오 회사인가 보지. 뭐 생명과학 붙었으니까 저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지난달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먼데이 투데이 네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에 매수 9시에 매수해라. 자 보이시나요? SCM 생명과학 보이지 않으시죠? 네 컷라인 딱 제시되지 않습니까? 컷 잡고 들어가.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거야 라고. 보이시죠? 제가 추천드린 시간을 보고 그 종목을 보십시오. 장 열자마자 말씀드려요. SCM 생명과학 매수하세요. 손절란 딱 제시하고 왜? 그 가격이 깨지면 안 되거든. 그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장대 양봉 서야 되거든. 그게 뭐예요? 마켓메이커의 의지야. 저는 그거를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까요? 오로지 이 차트예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격입니다. 가격 차트. 이건 뭘까요? 거래량 차트예요. 그리고 맨 아래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어요. 차트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3요소.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시간. 가격, 거래량,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자가 만들어져서 차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트의 3요소에 대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SCM 생명과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무슨 재료가 있어서 이 종목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라? 오늘 사라. 그러면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 그럼 됐죠. 여러분들 SCM 생명과학 사면은 나 SCM 생명과학 주식을 갖고 있는데 프라이드가 뿜뿜입니까? 어깨만 이만큼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프라이드가 높아집니까? 야, 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좌가 우상향이 나야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친구야, 나 오늘 상한가 먹었어. 술 한잔 살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해 1월달 고점 찍고 나서 어떤 상황입니까? 10개월 이상을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지 말아라. 제가 뭐 사라 했어요? SK하이닉스 사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라도 무엇을 사라? SK하이닉스 사라고 했어요. 대표님 저는 삼성이 더 좋은데요? 예, 가전제품 그냥 삼성전자 쓰시고요. 주식은 뭘 사라? SK하이닉스 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회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리 싸구려 주식이라도 수익을 주면 나에게 명품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실을 주면 그 회사는 저에게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10월 달 넘어서부터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다. 반도체 섹터 사십시오라고 이미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지 말고 SK하이닉스 사라. 상승률이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현명한 투자일까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10% 수익을 내는 게 좋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 사가지고 30% 수익을 내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현명한 투자예요? SK하이닉스를 동일 기간 또 투자해가지고 3배 이상 수익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SCM 생명과학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매수한다면 우리에게 장대 양봉을
선물해 준다는 얘기죠. 이 회사 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마켓 메이커들이 매집이 들어왔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오빠 달려 삐리삐리 빨아뽀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분차트 한 푼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오늘 하루 움직임입니다. 시간이 없으셨다고요? 제가 오전 9시에 얘기 드립니다. 따라 SCM 생명과 손절라인 잡아드리고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죠. 그죠? 맞습니까? 살 시간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전 9시 장 열려가지고 상한가 말기까지 10시 9분에 상한가 맙니다. 1시간 하고도 9분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한가 많은데 언제 사더라도 다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SCM 생명과 보시다시피 대단히 무식한 전문가죠. 종목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네, SCM 생명과 네, 한글 읽고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전문가에 불구하고 찍으면 상한가예요. 대표님 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종목 더 말한 게 있었죠. 에코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캡. 근데 에코캡은 여러분들 차트 볼까요? 에코캡은 지난 12월 9일 날 아침에 추천드렸고 상한가 한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상한가 2번 날아갑니다. 자, 이게 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두 종목 추천드립니다. 두 종목 추천드리는데 두 종목이 모두 상한가 가요. 에코캡은 심지어 12월 9일 날 추천드렸고 상한가 한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 종목들 딱딱 집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코캡이 무엇하는 회사인가요? 저 몰라요. 아주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야, 네가 무슨 전문가야? 전문가라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재료가 있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떠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야. 야, 차트에다가 말이야 이런 선이나 그림이나 찍찍찍 그려가면서 뭐 사람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나도 전문가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심플하게 접근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다른 거 없어요. 매수해야 될 때와 매도해야 될 때만 알면은 끝이란 겁니다. 에코캡, SCM 생명과 오늘 추천드려갖고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아주 여유롭게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느냐? 단 1도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시청자분보다 더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거 알아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더라.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 내리는 코어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거죠. 그 코어가 무엇이다? 가격, 거래량,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에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매수하는 거고요. 내려갈 의지가 있다면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들여서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에코캡도 보시면 여러분들 자, 분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하루 흐름이에요. 자, 오늘 하루 흐름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 보합 출발하고 한 번 올라가지, 뿅 올라가지, 한 번 또 뿅 올라가지, 두 번 뿅 올라가지, 한 번 또 뿅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장 마감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매수 더 갑니다. 이거 내일 또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죠.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해야죠. 뭐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세종 메디칼 종목 기억하십니까? 어제 세종 메디칼 추천 아침에 들어가고 뭐 먹었어요?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순간 11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여 분 동안 보시면서 너 오늘 종목 하나 잘 찝어가지고 상한가 먹었니?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작년 5월 달부터 팍스경제TV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매 시간 나와서 2부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드립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 대본을 딱 써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종목에 대해서 보자마자 분석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1초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고 추가 지임을 어디서 할 것이며
추가 지분 물량 어디서 팔아야 될 것이며 이러한 전체적인 매매 전략 시나리오를 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초면 끝납니다. 종목명을 기입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차트를 바라보는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의 이 3요소에 대해서 접근하는 접근법 자체가 대단히 일관되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필명이 차티스트고 퀀트예요. 왜? 수학적 접근, 통계적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된 말을 해요. 초지일관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데서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추천드렸던 이 세종메디칼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방송에 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내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또 갑니다. 오늘 한번 더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8.84% 올라갔습니다. 볼까요? 오전장 몇 분 동안 한 10여 분 동안 상승을 빡 치고서 그 다음 조정권 들어갔죠. 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오전에 상승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몇 퍼센트예요? 18%가 올라갑니다.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만 있을까요?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제 깨끗하게 아침에 9시에 추천드렸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마감되고 제가 이 종목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장 열고 나서 날아갑니다. 잘 보이시나요? 9시 18분까지 18분 동안 주가가 올라가요. 상승률 몇 퍼센트? 오늘 고가 22.17% 올라갑니다. 이러면 됐지 뭐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콕 집은 이 종목이 상승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메디칼 상한가, 유진로봇 상한가, SCN생명과학 상한가, 에코캡 상한가. 자, 이틀 동안 제가 4종목, 하루에 2종목씩 4종목을 드렸는데 모두 상한가예요. 이게 운일까요? 여러분들. 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 잘난 척을 하고 싶어. 제가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종목 추천하고 제가 상한가를 말아버렸어요. 뭐 돈이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제가 상한가를 만 게 아니고 이 종목을 관장하는 마켓메이커가 무엇을 한 거예요?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예요. 다만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상한가를 말고자 하는 아이들을 찝어내는 거예요.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을 찝어드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두 종목이 상한가가 가요. 이러면은 제가 세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력들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우리는 거기다 무엇만 올리면 돼요.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황정민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상식에서. 배우 스태프분들께서 밥상을 맛있게 차려두면 자기는 그렇게 거기서 식사하셨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비슷한 멘트를 날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황정민 배우와 같은 뭐가 돼야 돼요? 명품 연기를만 하면 돼요. 다만 그 밥상을 누가 차려주는 거예요? 세력이 차려주는 거야. 세력이 밥상 딱 차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밥상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거기다 숟가락을 올리고 나의 양만큼 내 배고픔 허기짐을 해소할 만큼 딱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배가 터지도록 정말 목구멍 여기까지 차도록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적당히 딱 먹고 나오면 안녕. 설거지 난 하고 싶지 않아. 설거지는 니들이 해.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식의 명언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죠. 정말 실력이 미천한 김진영 대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아니고요. 전 배꼽에 사서 가슴에까지만 먹습니다.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주식은 즐겁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아름다운 종목들은 매일 나와요. 이렇듯 아름다운 종목을 이제 제대로 매매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단히 간단하죠. QR코드 딱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제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 상한가, 정말 상한가 드셔보는 여러분들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상한가 드셔보시면 정말 기분이 나이스합니다. 자, 이러한 나이스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잠시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에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노랑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2부에서 상세히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고요. 방송 시간은 1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 그 상한가 가져가는 기분 좋은 출발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도 난다님의 사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21만 1,000원에 비중은 12% 상고대에 갇혀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를 찾아보니까 20만 6천 원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셀트리온 제약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만큼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셀트리온 차트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차티스트 김지영 대표님의 시선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셀트리온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올해 그 2, 4분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 따르다면 셀트리온 관련한 종목, 셀트리온 제약 이 아이들 지금 매수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계좌 어디로 간다? 디즈랜드 간다. 반토막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언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말을 우리 김지영 대표님께서 얘기한 걸 들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30%, 40%, 50%가 안 될 텐데 라고 후회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의 이슈를 갖고 있고 어떠한 신약 개발을 하고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세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회사이며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평가되었다. 더 가야 된다. 저보다 더 전문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마이너스야. 파랗게 스모프랜드예요. 자, 이건 제가 혼을 좀 내야 돼요. 우리 나도난다님께 21만 1,000원에 비중 12% 갖고 있어요. 다행히 비중은 12%입니다. 근데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1만 원대 매수가를 갖고 계세요. 21만 원대 매수가, 21만 원대 매수가면 어디입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입니다. 21만 여기죠. 네, 그죠? 네, 여기에 사셨어요. 물론 2020년 10월 달에 여기 사셨다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때 사셨을 수도 있고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21만 원대예요. 근데 제가 올해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6월달,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상승세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이 종목을 문의했던 시청자분들 계셨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무슨 얘기했냐, 셀트리온 제약이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상현상이다. 이건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못하더라도 어디까지? 나는 이 가격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져야지 나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번 멈췄죠. 어디에서? 네, 11, 2만 원대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져야지 매력적이에요? 75,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셀트리온 제약이 빠져야지 매력적입니다. 자, 이미 이 종목을 21만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1년 동안 보유하셨죠. 그리고 비중은 12%를 갖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의 존버 정신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시면 더 버티세요. 버티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종목 자체가 75,000원에서 8만 원 오게 되면 이제 비중을 확 실어버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몇 개월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75,000원, 8만 원 정도 되면 그때 김지현 대표님이 그때 사라고 했어. 거기서 공격적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여기서 리버스 헤드 앤 숄더로 넘어가는 포인트에 있어서의 저점 포인트 11만 원대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집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나도난점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11만 원을 손절 라인 잡고도 11만 원이 깨지면은 거기에서 20%가 하락하는 8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께 거기에서 재집할지 아니면 나는 시드머니 뒤에 백업 자금을 가지고 손절이 아닌 추가 진입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서 수익으로 전환한 매매할지 그거는 나도난다님 결정하는 거예요. 자금의 운영 여유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진입 우리가 해야 될 가격대를 잘 기억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상담자분은 날자님의 상담입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ST팜은 12만 원에 50%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매수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꼭꼭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담자분입니다. 지금 좋은 흐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12월 달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자체가 12만 8,900원이고 매수가가 12만 원이고 가족과 함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자,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 가족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매수할 때 이거를 어디에서 다시 팔아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이익을 어디서 취해야 될지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온 가족이 매수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더라고요. 지금 한강 가시면 대단히 춥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강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수를 할 때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 현 포인트에서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10월달, 11월달 때 저점을 찍고서 빡 8, 9만 원, 9만 원대였는데 이 아이가 14만 원까지 5만 원에 날아갑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상승합니까? 50%가 상승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12만 원에 샀습니다. 12만 원대에 사셨어요. 12만 원대 사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야, 이거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가. 오씨, 주변에서 ST팜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한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13만 원, 15만 원 막 간대. 15만 원, 20만 원 간대.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얘들아, ST팜이 그렇게 좋대. 우리 온 가족이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좋아요.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왜 12월 고가를 찍고서 하락하는 걸까? 이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락을 하고 왜 조정을 하고 있을까? 심플하죠. 왜일까요? 올해 4월 달에 고점이 14만 5,2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 고점 14만 원대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자, 그림 하나로 끝냅니다. 외봉, 쌍봉이죠. 뭐야, 더블 탑이야. 자, ST팜이 뉴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마켓메이커가 여기서 야, 주가 드라이브 걸리자. 타겟 프라이스 어디로 결정해 놨어요. 야, 14만 원대까지 오면 우리는 1차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저기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변에서 야, ST팜이 뭐 어떤 신약이 나왔대. 그래서 이 20만 간대. 네. 네, 이건 뭐냐면요. 도구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마켓메이커가 주가를 드라이브 걸면서 이미 마켓메이커는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 거야라고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과거의 주가 데이터와 현재 주가 움직임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목표가가 나오는 거고, 이 종목은 올해 4월 달에 고점 만들고 하락에 대한 상승분, 쌍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올바른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늘 그림 자체가 5일선과 11선이 골드 크로스 났던 부분이 데드 크로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12만 원 매수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어디? 12만 6천 원 라인을 이컷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잡아놓고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깨지면 일단 어디까지 빠질 수 있어요? 11만 5천에서 22만 원 사이까지 빠질 수 있어요. 다시 재집하면 돼요. 그래서 12만 6천 원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일단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 포인트를 12만 6천 원 잡고서 홀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번 주 방송 시간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요.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서프라이즈로 공개 방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주십니다. 이 모든 혜택들 다 받아가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귀여미님의 사연입니다. 1분만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BNC 23,0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빠르게 1분 동안 흐름에 대한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분 만에 보고 다음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그림 딱 그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헤드앤숄더예요. 볼까요?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무너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손절가 포인트 얼마 되겠습니까? 17,300원대예요. 17,300원대가 깨지면 손절, 17,3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정리 딱 깔끔하게 끝내고 다음 종목 빨리 봐보도록 할까요? 하다가 네. 자,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바로 잡아주시면 한번 그 종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네. 심심해서 주식회님의 사연입니다. 아모센스 27,016원이라고 정확하게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됐고요. 네, 아모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센스 현재 주가 16,600원이에요. 자, 근데 아모센스는 상장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종목 보시면은 우리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아모센스는 최저가가 1,200원이라고 1,250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가 라인 자체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간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최고가가 28,000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차트 딱 세 줄로 끝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었냐? 채널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윗상단 채널과 이 하단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폭을 갖고 있다? 주가는 12,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8,000원 폭으로 해서 움직이는 가격을 갖고 있었고요. 2만 원에서 28,000원까지 8,000원 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아모센스가 어떤 회사죠? 잘 몰라요. 아모레 화장품하고 관련 있나? 여러분들 아모레 화장품 아십니까? 아모레 화장품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이시죠? 네. 자, 아모센스 어떤 종목인지 잘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 모른다 얘기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모센스를 딱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끝나죠. 이 종목은 2만 원이 깨지면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12,000원까지. 2만 원을 올라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28,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마켓메이커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세력은 주가를 만듦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를 만들겠습니까? 고작 그 뉴스 하나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 3년, 5년까지도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마켓메이커들이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다. 제가 아모센스를 선 3개로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께 차트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마켓메이커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팍스경제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